경찰청장이 경기 수원의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11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여야는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 공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참 좋은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함께 또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죠.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내줬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 달 만에 2,000선을 내주며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 및 국내 옵션 만기일의 영향에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폭을 더 키웠으며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하여 490선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장 초반부터 밀렸으며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2월 소비자 신용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651억 원, 기관 784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기관이 2,370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줄이려 했지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2,363억 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음식료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림세를 기록하였으며 의료 정밀 업종은 4% 넘게 급락하였고 건설업, 증권업종 등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61포인트 내린 486.80의 거래를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490을 하회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 및 미국의 고용지표 불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가 각각 6억 원, 196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기관 투자자가 19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인터플렉스, 차바이오엔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3에서 4%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총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정치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편입니다. 이는 선거보다는 남북 문제에 관련된 변동성을 더 오래 겪다 보니 어느 정도 면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4.11 총선의 경우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업종별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 건설 등 내수 업종의 경우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조정과 같은 이슈에 있어서 여당, 야당의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으며 이외에도 각종 정치인 테마주들 역시 총선 결과에 따라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금주 체크 포인트 및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우선 금주에도 시장은 한쪽으로 쏠리고 압축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에 집중되어 있던 쏠림이 자동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연초 이후 한국 증시 및 미국 증시의 연동성이 강해졌고 펀더멘털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중국 관련주의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IT 대표주인 애플이 상승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0만 대에 달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자동차 업종으로의 시장의 관심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IT 및 자동차 업종의 실적 전망치 상향이 전체 시장의 펀더멘털 평균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관련주의 소외도 압축형 실적 장세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상의 매력은 있지만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했고 부동산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 관련주의 실적 전망치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지준율 인하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된다면 중국 관련주가 다시금 고개를 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금주에는 미국의 구글, 웰스파고가 지난 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제 지표 및 낮아진 QE3의 가능성, 유로존 위기의 재부각 등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목요일 옵션 만기, 북한 광명성 발사 계획 등이 투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기 수원의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데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 청장의 사퇴와 후임 인선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112 늑장 대응에 대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질타했습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류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지도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3월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2.6%를 기록한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산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지난 2월 15.2%나 올랐던 석유 제품 가격이 10.6%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1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여야는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 공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와 양천, 강서를 거쳐 경기 김포, 군포, 과천, 인천 서구, 중동, 남동구 등 11개 선거구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서울 송파와 관악,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경기 부천, 고양, 의정부, 충남 서산, 인천 연수, 남동구, 중동, 광화 지역 등 총 16개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손학규 상임 고문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원합니다.
전체 지역구의 45.5%인 112곳을 차지하는 서울에서는 50곳가량이 예측 불허의 초박빙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여야는 남은 이틀간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다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위안화 허브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위안화 허브 구축에 나섭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영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들이 중국 위안화 거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위안화 허브는 중국 역외에서 위안화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하면 위안화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세계 결제 통화 중 위안화 비중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세계 17위 수준으로 무역 결제나 보유 외화 다변화를 위해선 자국의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는 게 유리합니다. 북한이 오는 11일 노동자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해 3대 세습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13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 80돌 행사 등 주요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도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김정은을 총비서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5일자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강조해 당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산업은 금융산업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금융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함께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만든 금융인력 기초 통계 분석 보고서가 관심을 끄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철균 금융부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7개 업종에서 1,431개사가 이끌고 있고요. 또 고용 인력도 24만 486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봉이나 학력, 또 정규직 비중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먼저 연봉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대로 연봉이 아주 높았습니다. 연봉을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전체 금융인들은 10명 중 6명의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억 원 이상도 13%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같은 금융인이라도 연봉은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봉이 훨씬 높았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의 비중이 25.8%인데요. 금융계 전체가 13%임을 감안하면 약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봉이 높은데요. 정규직 비중은 더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은 65.8%입니다. 하지만 금융계의 정규직 비중은 이보다 높은 87.8%에 달했습니다. 금융산업의 고용이 다른 산업보다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금융업계 취직 선호도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됩니다. 고용 측면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4%에 불과한데요.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아직도 우물안 개구림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금융계 전체에서 여성 비중도 4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대우는 외국계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당연히 외국계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 결과를 보니까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계 종사자는 현재 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5.6% 선입니다. 하지만 워낙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외국계 종사자들은 학력이나 영어 실력이 국내계보다 뛰어났습니다. 예컨대 토익 점수의 경우 875점을 넘는 비중이 32.8%인데요. 이는 국내 금융업계의 평균치인 17.4%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우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급여만 놓고 볼 때
국내 금융업계는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지만 외국계 금융계는 53.8%로 50%를 간 넘었습니다. 네, 금융 역시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전문성이 요구돼서 고급 인력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고급 금융 인력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지적대로 금융은 공급 두뇌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그런 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급 금융 인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급 인력은 202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매년 14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대 졸이나 대학을 졸업한 인력은 매년 6,000명씩 공급이 넘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원은 체계적인 고급 금융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대학원이나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인력 육성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융부의 이철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소포트탑 컨버터블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를 오늘 공개하고 시판에 나섰습니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2011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9년 만에 부활해 화제를 모은 차종으로 1979년 첫 등장 이후 2002년까지 3세대에 걸쳐 약 68만 대의 판매고를 기록한 인기 차종을 컨버터블로 바꾼 것입니다.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동 소프트톱은 개방하는 데 9.5초가 걸리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패브릭 루프는 고속주행에도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9.9초, 최고 속도는 시속 205km입니다. 신차의 판매 가격은 4,39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평균 1억 8,200만 원을 투자해 한 달에 425만 원, 연평균 5,100만 원가량의 순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외식 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350곳을 대상으로 창업 실태와 성공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순수익 분포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A320 항공기의 날개 부품인 샤크렛 제품을 에어버스에 납품하고 본격적인 제품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크렛은 A320 시리즈 주날개 끝부분에 장착되는 날개 구조물로 폭 1.6m, 길이 3.3m 크기의 L자형 부품입니다.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 기존 대비 연료 효율을 3.5% 이상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친환경 항공기 구조물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기존 A320 시리즈의 교체 수용 물량 등을 감안하면 총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1위인 윈저의 판매량이 지난 3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 코리아가 판매하는 윈저 제품은 지난달 12만 5천 상자가 팔려 1월과 2월을 더한 판매량보다 40% 가까이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3월에 양주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가격 인상을 두고 도매상들이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